새벽 5시 30분.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흩어지고 이슬 맺힌 거리엔 발걸음 소리만이 메마르게 울려 퍼집니다. 신문 인턴 기자 태민. 28살의 그는 일주일째 계속된 노인 대상 금융사기 특집 취재로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습니다. 손에 든 기획서의 모서리는 땀에 젖어 구겨져 있고 입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의 지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있겠어. 태민이 한숨을 내쉬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뜁니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70세의 구부정한 등 검은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가방의 무게 때문에 온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습니다. 태민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저분은 분식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그 할머니입니다. 매일 저녁 시장 골목에서 빨간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그분. 무뚝뚝한 표정으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태민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꽈리를 틉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20m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갑니다. 순자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릅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일정한 보폭으로 걷습니다. 검은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순자가 걸어가면서 입술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민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갑니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농협 건물 앞. 순자가 손목 시계를 확인합니다. 시계 바늘이 6시 50분을 가리킵니다. 아직 은행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순자의 표정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온 것처럼. 그런데 순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태민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순자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고 눈빛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검은 가방을 쓰다듬으며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오전 7시 정각. 은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딸깍하고 크게 울립니다. 순자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태민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순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릅니다. 검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창구 직원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가 꺼낸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을 부르고 곧 지점장까지 나타납니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태민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힙니다. 순자가 은행에서 나옵니다. 검은 가방이 아까보다 더 묵직해 보입니다. 순자의 어깨가 더욱 처져 있고 걸음걸이가 훨씬 무겁습니다. 가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거리로 하얗게 새어나옵니다. 순자가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태민이 멀리서 기다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법무사 사무소라.
계약서? 서류 작업? 그런데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리고 왜 그렇게 경계를 하는 거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사무소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더욱 굳어 보입니다. 검은 가방을 더욱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들고 있습니다. 갈색 봉투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는 시내 대형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순자가 잠시 멈춰섭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VIP 전용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태민의 온몸이 긴장됩니다. 뭔가 큰 돈이 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섭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순자가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순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고,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순자의 검은 가방은 한순간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날 오후 태민은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먼저 순자의 분식 포장마차 주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지훈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라면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세요? 요즘 정말 이상해요. 지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원래도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조용해지셨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지고,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포장마차를 일찍 닫으시더라고요. 태민의 펜을 쥔 손이 떨립니다. 일찍요? 보통 밤 10시까지 하시는데 목요일만큼은 오후 1시 정각에 정리하세요. 시계 보면서 정확히 그 시간에요. 마치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태민이 급하게 메모합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가방이요. 지훈의 눈빛이 불안해집니다. 예전엔 작은 손가방만 들고 다니셨는데 언제부턴가 큰 검은 가방을 들고 다녀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깨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걸으시거든요.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태민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지훈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한 번은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파란색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두꺼운 봉투들도 여러 개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상했던 건 현금 다발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 파시는 할머니가 그런 걸 들고 다니실 줄은. 태민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흐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할머니가 요즘 밤에 혼자서 포장마차 앞에서 전화통화를 자주 하세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좀, 네,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 박만수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립니다. 아이고, 그분 요즘 정말 이상해요. 분식집 하는 분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거 아닐까요?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계속합니다. 돈 빌려드립니다. 투자하면 큰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빼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은행을 자주 들락날락한다니까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회장이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최근에 할머니가 동네 부동산에 자주 들락거리신대요. 집을 팔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매물로 내놓지는 않고 그냥 시세만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태민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시세만요? 네. 그리고 한밤중에 혼자 집 주변을 서성거리시는 모습도 목격됐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태민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30분 이른 시간. 순자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서 나옵니다. 검은 가방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입니다. 순자의 온몸이 가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여러 번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립니다. 목적지는 시내 대형은행. VIP 고객 전용 창구로 들어가는 순자를 보며 태민의 온몸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날 오후 태민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성민을 만났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의아합니다. 커피잔을 돌리며 말합니다. 최근에 한 할머니가 자주 와서 비영리 단체 설립 서류를 계속 문의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태민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단체 이름이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은 없고 전부 다른 사람들 이름만 적혀 있어요. 태민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할머니가 서류 작성할 때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시더라고요. 마치 누군가한테서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계속 확인하시고 성민이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화 받는 걸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강요당하는 것 같았어요. 태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만나라는 이름.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장 명칭이 아닐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동네 게시판에 한 장의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태민이 그 앞에 서서 글을 읽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지구 재개발 보상 및 분양 일정 공지. 보상 협의 마감 디데이 30. 이주 및 철거 일정 추후 공지. 의사항 재개발 조합 사무소. 30일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자가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민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 태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민정이라는 이름. 태민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급하게 메모합니다. 하지만 순자 주변에서 민정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순자가 매일 밤 9시 47분이 되면 포장마차의 떡볶이 솥을 정확히 3번 닦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욕은 점점 커집니다.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디데이 30일 카운트다운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8일을 남겨놓고 태민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합니다.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먼저 순자가 자주 가는 은행 창구 직원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볼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합니다. 아, 그분 정말 특이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거의 매주 오시면서 계좌 관련해서 정말 이상한 요청을 하세요. 어떤 요청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자고 하면
나는 이름이 많은 계좌는 싫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시고 수진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할 때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태민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흐릅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요? 보통 고액 거래할 때는 신중하게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됐다.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절절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고요? 네. 손이 계속 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자꾸 두리번거리시고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민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디데이 25일, 태민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김영호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립니다. 그분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정말 이상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영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가득합니다. 받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안 받는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받는 방법이요? 태민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네. 내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그 돈이 다른 할머니한테 갈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때 표정이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영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합니다. 그리고 만나 재단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 설립에 대해서도 문의했어요. 목적이 시니어 복지 및 급식 지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또 다시 만나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서류 작성하면서 계속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계속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디데이 21일, 태민은 순자의 또 다른 동선을 발견했습니다. 시내 대형 견본주택, 화려한 건물 입구에서 순자가 망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견본주택 직원 최미영의 증언이 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미영이 팜플렛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른 분들은 거실이나 안방을 주로 보시는데 그분은 욕실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욕실만요? 네.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보시면서 물이 뜨겁게 잘 나오네라고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평수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가장 작은 평수의 모델하우스만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크면 쓸쓸하다고 하시면서 그 말하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아, 그리고 계약서를 보시면서 이거 취소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한테 네,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디데이 18일. 태민은 우연히 순자의 또 다른 행선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외각에 있는 요양병원. 낡은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병원 접수대 직원 박간호사의 말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의아합니다. 그분 거의 매주 와요. 그런데 면회를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전달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태민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어떻게요? 특정 병실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간병인 휴게실에서 잠시 앉아 계시다가 접수대에 작은 봉투를 놓고 가세요. 그 봉투 안에는 영양식 쿠폰이랑 작은 쪽지가 들어 있어요. 태민의 손이 떨립니다.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민정아, 뜨겁지?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입원 환자 중에 민정이라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간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춥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분이 병원 뒤쪽 작은 공원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땅에다 뭔가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빨간 국물 같은 거였는데.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태민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민정. 또다시 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민정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분이 올 때마다 휴대폰 통화를 하시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마치 보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 급변했습니다. 순자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태민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머니, 우리가 모실게요.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꾸며낸 다정함이 묻어납니다. 얼굴에는 가짜 미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사기도 많고 혼자서 큰 돈을 관리하시기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은행 업무라든지 복잡한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둘째 아들 영수도 거듭니다. 두 아들의 눈빛에 욕심이 반짝입니다. 순자의 대답은 단호하며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가짜 미소가 사라집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요즘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하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누가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에요? 큰 돈 들고 다니시면서 이상한 곳들 다니신다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상한 곳이라니.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마치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경찰,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 정경희를 만났습니다. 경희의 얼굴이 심각합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요즘 노인 대상 신종 사기가 정말 교묘해요. 땅 보상금 미리 당겨준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실제로는 대출을 받게 하거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죠. 태민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더 나쁜 건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빼가는 거죠. 태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사기의 피해자라는 확신이 섭니다. 재개발 보상 10일 전, 태민은 만나라는 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만나재단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거액이 입금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무려 12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이게 바로 사기 조직의 계좌구나.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가짜 재단에 넘기려고 하는 거야. 태민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립니다. 경찰과 함께 할머니를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개발 보상 3일 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순자가 최종적으로 만나재단에
거액을 송금할 예정인 날입니다. 태민이 경제범죄수사대 정경희와 함께 은행 앞에서 대기합니다. 태민의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목이 바싹 마릅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저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게. 경희가 무전기를 확인하며 답합니다. 표정이 엄중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만나라는 단체도 의심스럽고 할머니의 행동 패턴도 전형적인 사기 피해자의 그것과 일치해요. 오전 10시 순자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검은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보입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은행 VIP룸으로 들어가는 순자를 따라 태민과 경희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경희가 순자를 불러 세웁니다. 태민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큰 돈을 송금하실 예정이세요?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서 확인차 왔습니다. 순자가 당황합니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며 검은 가방을 더욱 꽉 안습니다. 사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나라는 단체에 거액을 송금하실 예정이시죠? 혹시 그 단체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아닌가요? 순자가 검은 가방을 엽니다. 태민의 숨이 멎습니다. 그런데 검은 가방에서 나온 것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나옵니다. 공증받은 서류, 재단 설립 관련 문서,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직인이 찍힌 계약서들. 태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경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이 역력합니다. 이게 뭔가요? 경희가 당황하며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손이 약간 떨립니다.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순자가 담담하게 말하며 목소리에 의외의 평정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앉은 모습이 당당합니다. 시니어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때 VIP룸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기범이 아니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정중하게 말합니다. 정말 확실하시죠? 120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시는 것 말입니다. 태민과 경희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민의 입이 벌어집니다. 120억이라고 하셨나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분께서 10년 전에 구입하신 토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으로 150억 원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중 120억 원을 시니어 복지재단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순자가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입을 엽니다. 눈에 그리움이 어립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제 친구 민정이가 권해서 같이 샀던 땅이거든요. 민정. 드디어 그 이름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정이는 제 평생 친구였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친구였죠. 그 애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언니, 내 몫은 언니가 맡아줘. 대신 나 같은 사람들을 챙겨줘라고 민정이가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오래된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이건 10년 전 민정 씨가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자신의 토지 지분을 할머님께 증여한다는 내용이에요. 민정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까지 제 떡볶이를 그리워했어요. 언니, 떡볶이가 먹고 싶다. 뜨거운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했거든요.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요양병원에서의 민정아, 뜨겁지? 라는 메모. 매일 밤 9시 47분에 떡볶이 솥을 3번 닦는 의식. 모든 것이 죽은 친구를 기리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민정이 무덤에 가서 떡볶이 국물을 부어주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약속을 지킬게라고 말하면서요. 태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공인회계사가 상세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할머님께서는 150억 중 120억을 만나재단에 기부하십니다. 이 재단은 혼자 계신 노인분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만나는 함께 먹을 만나 음식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민이 할 말을 잃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가장 숭고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억으로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사시고 포장마차 빚을 정리하시며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쓰실 예정입니다. 경희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오해를 했네요. 괜찮아요.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할머님께서 이미 3개월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셨어요. 자녀분들이 나타나서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셔도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용기는 줘요. 그리고 그 용기로 뭘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죠. 태민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VIP룸에서 나온 순자를 따라 태민과 경희도 함께 걷습니다. 순자는 이제 검은 가방 대신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처리되었으니 더 이상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근데 할머니,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견본주택에서 욕실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던데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민정이가 마지막에 제일 그리워했던 게 뜨거운 물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물이 미지근하게만 나오거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언니, 우리 나중에 집 사면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자고 했는데 결국 못 해줬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입니다. 그래서 작은 빌라를 사시는 건가요? 네. 너무 큰 집은 쓸쓸해요. 민정이 없는데 혼자 어떻게 큰 집에 살겠어요. 작은 집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민정이 생각할 거예요. 드디어 재개발 보상 협의가 최종 완료되는 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같이 포장마차를 엽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지훈, 은행 창구 직원 수진, 동사무소 공무원 영호, 시장 상인회 회장, 만수, 그리고 태민과 경희까지. 지난 며칠 동안 순자를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지훈이 먼저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수 회장도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집니다. 순자는 웃으며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여전히 능숙합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른다. 오해할 만했어요. 저도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런데 비밀을 지키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모두 무료예요. 제 마지막 장사니까요. 하나둘씩 빨간 떡볶이 국물이 담긴 그릇이 사람들 손에 들려집니다. 모두가 같은 맛, 같은 온도의 국물을 마십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뜨거운 국물로 인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순자가 말합니다.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국물은 제가 버틴 시간의 색이니까요. 수진이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이 묻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120억이나 되는 돈을. 후회요? 순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눈빛이 맑습니다. 전혀요. 돈은 쓰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혼자 120억을 다 쓸 수도 없고 쓸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는다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영우가 감탄합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가 설립하시는 재단에서 첫 번째로 도울 분들은 누구세요? 이 동네 혼자 계신 할머니들이요. 특히 아픈 분들. 민정이처럼. 마지막에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그리운 분들이요. 경희가 목소리가 떨리며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태미는 메모를 하며 생각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까? 노인 대상 금융사기주의보로 시작했던 취재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다니. 할머니, 태민이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떡볶이 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누구나 가진 싸구려 안경 같은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왜곡되어 보이죠. 하지만 그 안경을 벗으면 진짜 모습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순자의 말을 듣습니다. 포장마차 앞이 고요해지고 바람소리만 살랑 들린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안경을 벗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을 봐주셨고요. 고마워요. 사람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으로 떡볶이 솥을 3번 닦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낡은 금고를 2번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말을 중얼거립니다. 민정아,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거리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만나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얀색 작은 푸드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국물 프로젝트라는 파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매일 오후 3시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줄을 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는 할아버지,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들, 떡볶이, 어묵국, 라면, 모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뜨거운 국물로 인해 환해집니다. 순자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층 작은 집이지만 마당이 있고 화분을 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정말로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면서 순자는 민정을 생각합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민정아, 물이 정말 따뜻하다. 넌 어때, 거기서? 그리고 오후가 되면 푸드트럭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직접 떡볶이를 끓여주면서 찾아오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팔순이 넘은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따뜻할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세상 모든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따뜻한 국물을 나누시겠습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생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